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익입니다. 이번 세션은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환경을 통한 고객의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컴퓨팅 운영 환경의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동을 느끼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몇 가지의 아이디어 및 논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여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특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른 컴퓨팅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기대 가치의 변화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기존의 모놀리식 구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접근했던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하나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배포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며 워크로드 변화에 대응하는 성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신규 기술의 수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기술 구조의 혁신을 빠른 시간에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반하여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구조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존의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개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배포를 진행하는 경우 기능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변경을 수행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팀은 자신이 담당하는 기능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변화의 수용, 그리고 기술에 대한 혁신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적인 변경에 따른 컴퓨팅 운영 모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진화하는 것과 같이 컴퓨팅 운영 환경은 추상화 수준이 높아지고 비즈니스에 더 집중이 되는 형태로 컨테이너 혹은 AWS 람다로 대표되는 서버리스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장비, VM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이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컴퓨팅 형태였다면 비즈니스 로직의 변화에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의 형태, 즉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이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컴퓨팅 영역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컴퓨팅 운영 환경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인스턴스, 컨테이너, 서버리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인프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고 AWS에서는 EC2 인스턴스로 대표되는 형태이며 많은 고객분들이 인스턴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유형은 인스턴스 유형보다 크기가 작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전체 VM을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유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버리스는 Bring Your Own Code라 불리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한 인프라 모델에 대해 염려하고 싶지 않은 고객이 선택하는 컴퓨팅 운영 형태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아마존 ECS,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기반의 아마존 EKS, 그리고 서버리스의 대표적인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컨테이너 혹은 서버리스의 선택 분기에서 잘못된 선택은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면에서 ECS, EKS 및 람다는 동일한 기능 및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서비스 모두
AWS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WS 운영 환경에서 자동화 및 배포,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 및 파트너의 AWS 에코시스템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하게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운영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와 서버리스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의 대표적인 AWS 람다는 이벤트 지향적입니다. 즉, 이벤트가 트리거되고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야 할 때까지 약간의 대기 시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벤트가 트리거되면 밀리세컨드의 속도로 컴퓨팅 리소스가 확보 운영됩니다. 대신에 인프라 프로비저닝이나 구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말 그대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람다는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TCO가 최소화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반면에 컨테이너는 컴퓨팅 지향적입니다. 즉, 물리서버 또는 VM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VM과 다른 점은 고객이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모듈 형태, 이식 가능 및 구성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즈의 서비스를 생성하고 ECS, EKS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면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함에 따라 인프라를 훨씬 더 쉽게 관리하고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리스와는 달리 컨테이너는 여전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소스 및 서비스 유형을 정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지만 컨테이너는 인스턴스 기반이고 람다는 요청 기반의 비용 모델로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람다는 코드를 가져오는 개발 지향적인 반면에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오는 운영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고객이 컨테이너와 람다 환경을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같이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컨테이너와 람다를 사용하여 어떤 워크로드를 구축, 운영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구축 형태가 있지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마다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일부 구성을 검증하는 기본 IT 작업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작 단계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 역시 범용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모던 컴퓨팅을 위한 초기 도입 단계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컴퓨팅에 대한 경험이 확산됨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례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케이스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고객분들은 이러한 기술을 머신러닝에 적용하는 경우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델인 컨테이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VM보다 경량화되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 구축 및 배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택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인프라 엔지니어의 기술 전환 속도가 빠르고 보다 나은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이직성, 커뮤니티 생태계의 지원, VM 수준에서 요구되는 인프라 관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특정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 환경을 도입하고 관리의 편의성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는 ECS, 쿠버네티스의 강력한 오픈소스 선호도를 가지시는 고객분들께는 EKS 환경이 적합합니다. 고객의 IT 운영 환경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실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규, 규정, 데이터 그래비티 또는 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컨테이너 운영 환경은 퍼블릭 클라우드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 데이터 센터 혹은 엣지 환경에서도 범용적으로 준비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에 대해 생각할 때는 먼저 어느 영역에서 컨테이너 서비스가 실행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AWS 클라우드 영역뿐만 아니라 로컬 존 및 웨이브랭스, 엣지 및 데이터 센터에서 아웃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의 컨테이너 운영 환경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관리 하드웨어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 본다면 AWS의 컨테이너 기능을 기반으로 우리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IT 환경에서 표준화되고 통합된 컨테이너 운영 관리 환경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옵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한 이후에 컨테이너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ECS와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기반의 아마존 EKS가 지원됩니다. ECS는 AWS의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며 컨테이너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AWS에서 타 서비스와의 통합성 확보 및 운영 관리의 단순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쿠버네티스 환경에 익숙하시거나 유연성을 원하신다면 EKS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오픈소스의 유연성과 오픈소스 생태계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CS, EKS 이 두 가지의 오케스트레이터는 운영 컴퓨팅 옵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EC2 모델과 파게이트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C2 모델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VM의 형태로, 파게이트는 서버리스 컴퓨팅의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서버 관리 요소가 없고 사용한 리소스 기반으로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서버 관리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 레벨에서는 컴퓨팅 용량 계획이 불필요하고 워크로드의 가변적인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AWS에서 컨테이너형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를 구축, 배포,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찾는다면 앱 러너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앱 러너는 개발자가 컨테이너나 인프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없으며 AWS에서 수억 개의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인 파게이트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앱 러너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콜드 스타트를 제거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API 응답 시간을 일관되게 보장합니다. 앱 러너는 웹 스케일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앱 러너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플랫폼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 러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재구축이나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코드에 집중하여 컨테이너의 이식성, 효율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에서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아키텍처 구조를 살펴보자면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해당하는 영역이 ECS 혹은 EKS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로 구성되어 어플리케이션이 배치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 뒤에 놓여진 AWS 파게이트는 업무 부하에 따라 동적으로 스케일링되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및 음닥성을 보장하는 아키텍처 구조로 표현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면 파게이트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로직 뒷단에 데이터 저장 장소로 AWS RDS 그리고 공유 파일 스토리지로 아마존 EFS를 마운트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환경과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뱅가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뱅가드는 6년 전에 2,500개의 어플리케이션, 20페타바이트의 데이터 볼륨, 5,000명의 기술 인력이 무장애 환경 구성을 목표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전환 방식은
마이그레이션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구성 방식에서 MSA, DevOps, CI/CD 등의 디지털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모든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수행될 때 기본 운영 플랫폼으로 아마존 ECS와 AWS 파게이트의 솔루션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의 호환성, 완벽한 자동화 및 보안 환경 구성이 탁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서비스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인프라 컴퓨팅이 최고 상위 수준으로 추상화되어 제공되는 AWS 람다 서비스와 서버리스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형태로 AWS 람다를 많은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람다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WS 람다는 기업에서 요구되는 혁신의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IT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서버리스 환경, 즉 람다 환경은 기존의 IT 조직이 많은 노력을 들이던 인스턴스 운영 환경이 없기 때문에 IT팀은 운영보다는 비즈니스 로직, 즉 코드에 집중하여 비즈니스 현장의 요구사항에 즉각 반응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객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다면 AWS 람다는 명백하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람다가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서버리스의 의미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AWS에서의 서버리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리스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프로비저닝이 수행되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컴퓨팅 인프라의 운영, 패치 등을 수행할 서버가 없다는 뜻이며 IT의 운영관리 부담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일링입니다. 서버리스에서의 스케일링은 서버 단위가 아니라 작업 단위, 소비 단위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팅 서비스에서는 워크로드를 받아들이기 위해 서버 단위 확장 구조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AWS의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초당 요청되는 작업의 범위가 자동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 모델입니다. 서버리스에서는 컴퓨팅 단위가 아니라 작업 단위, 소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기준도 처리된 작업의 내용에 대한 비용 모델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특징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고가용성 그리고 내결함성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기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서버 운영의 제거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의 관리 및 확장보다는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고객에게 중요하게 제공되는 차별점이자 가치입니다. 다시 AWS 람다로 주제를 돌려보면 람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람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벤트 기반의 서버리스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벤트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시스템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벤트는 제이슨 메시지로 표현되며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사실, 잠재적인 시스템의 현재 상태,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문 상태에서 배송 상태로 변하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람다는 컴퓨팅 자원의 관리 없이 주문 상태에서 배송 상태로 변하는 이벤트 처리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의미합니다. 이벤트 기반의 컴퓨팅의 의미를 전구로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람다 함수는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트리거할 때까지 절전 모드이거나 꺼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간다는 상황을 생각할 때 보통은 방에 들어가고 나서 불을 켜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벤트 기반 컴퓨팅은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켜지는 자동 센서와 같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방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용 중인 상태로 바뀝니다. 이러한 상태 변경은 조명을 켜는 트리거가 되는 것이며 람다 함수는 이것을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이벤트 기반의 컴퓨팅,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벤트는 비동기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원력이 향상되고 종속성이 감소합니다. AWS 람다 펑션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 어플리케이션 구성에서는 대규모 부하가 발생하는 캠페인이 있을 때 밀려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하다가 수많은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로 전환하여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서버리스 람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처리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는 도구로는 이벤트 생산자와 이벤트 소비자를 서로 추상화하는 이벤트 라우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벤트 생산자는 이벤트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별도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이벤트 라우터에 이벤트를 게시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벤트 정보가 필요한 이벤트 소비자는 다른 생산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이 이벤트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라우터로는 AWS 이벤트 브릿지와 SN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정보는 휘발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하게 되며 이벤트 저장소는 버퍼 역할을 하고 이벤트 소비자가 이벤트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벤트를 유지합니다. AWS에서는 SQS 혹은 아마존 MQ를 이벤트 스토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저장소들은 표준 API와 JMS, MQTT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AWS 람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AWS 서비스를 연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벤트 중심의 아키텍처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형태의 아키텍처 패턴을 살펴보자면 AWS 람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AWS 서비스를 서버리스 형태로 연계, 구성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적 웹 호스팅, 사용자 관리, 인증 영역 등을 바퀴를 새로 만드는 것처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AWS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패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만을 람다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다 비즈니스 혁신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람다를 잘 활용한 사례로 레고의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는 모놀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에서 2017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행사에 시스템이 붕괴되는 대규모 장애 이벤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백엔드 API를 분리하고 이벤트 기반의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키텍처는 레고의 허브 스포크 디자인 형태 이벤트 기반 서버리스 아키텍처입니다. 즉, 이벤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대규모 부하에 대응하고 복원력, 안정성이 확보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설계 운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람다를 활용하기 위해 이벤트 처리 아키텍처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고의 사례를 보시면 AWS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여 람다 기능의 중앙 이벤트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와 서버리스 람다를 설명드렸는데요.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어떤 컴퓨팅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환경과 컴퓨팅 옵션을 선택할 때 ECS 혹은 EKS 환경에서 EC2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내의 표준 보안 에이전트 설치, GPU 등의 특별한 하드웨어가 요구되는 상황, 혹은 실행 시간이 매우 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EC2 컴퓨팅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버리스 컴퓨팅 파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특수한 하드웨어 혹은 특수한 OS 환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혹은 컴퓨팅 관리에 별도의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파게이트 운영 환경이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버리스 람다를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벤트에 대한 작업 처리 상황 혹은 워크로드의 수요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라이트웨이트 서비스 형태의 스테이트리스 컴퓨팅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특히 람다는 IT 운영 관리 요소를 최대로 제거하기 때문에 IT 운영의 단순화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테이너 운영 환경과 서버리스 람다 운영 환경의 아키텍처 결정이 어렵다면 일반화된 디시전 플로우이지만 다음의 플로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람다 서비스는 서비스 실행 시간이 15분 이하, 메모리 10GB로 서비스 리밋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람다 서비스 구성 제약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컨테이너로 꼭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AWS 람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면 쿠버네티스에 친숙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EKS,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싶지만 복잡한 구성 관리보다는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신다면 ECS의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인프라 관리 상황에 따라서 EC2 운영 배포 혹은 서버리스 컴퓨팅 형태의 파게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에서의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WS는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해서 컨테이너, 서버리스 람다의 컴퓨팅 환경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기술 스택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 서버리스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의 참조 및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여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통해 혼자서도 심화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드리니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